존경하는 31만 익산 시민 여러분, 소병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원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산면을 비롯한 망성, 여산, 금마, 삼기, 왕궁, 춘포, 칠계면 지역구 출신 산업건설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소병웅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집행부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KTX 호남 고속철도 개통, 세계적인 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이끌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성장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민과 함께 희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나아간다면 대한민국 익산 시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위기 속에서 익산의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 보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민선 4기 신청사 신축 대신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기업 유치를 위하여 지방채 등 총 2,660억 원을 투자하여 3기 낭산 1원에 279만 4천 평방미터 약 84만 5천 평 규모로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광역단체 간 기업 유치 경쟁 심화로 우량 기업 유치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최근 일반 제3 일반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 중 주택용지를 100% 분양한 것은 산업단지가 접근성과 정주 여건에도 최적의 투자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현재 분양 중인 산업단지의 분양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익산 일반 산업단지 분양 자료를 검토한 결과 투자협약 면적을 포함할 경우 7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분양 계약을 완료한 기업은 4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은 기업의 투자 여건 악화를 핑계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법적 강제력이 없는 투자협약 체결 업체에 대하여 어떤 방법과 대안으로 분양 계약 체결을 이끌어낼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일반 산업단지와 종합의료과학단지의 분양률과 분양 대금 납부 현황 및 상환한 지방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익산시 인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인구는 참담할 정도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년간 인구 이동 분석 결과 총 35,610명이 순유출로 인구 순유출 호남권 1위의
불명예를 안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익산시 인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익산시 인구는 1999년 33만 7,436명을 정점으로 2016년 6월 말 30만 1,202명으로 36,234명이 줄어 17년 동안 매년 2,000명 이상 감소되어 30만 인구 봉기로 호남의 세 번째 도시라는 명예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들마다 경쟁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 유치는 갈수록 어려워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도 기업을 유치했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였지만 오히려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산시 인구 30만 명 선이 무너지면 시청 1개국이 축소되어 대시민 서비스 저하와 정부의 국비 지원 및 교부세 감소 등이 뒤따라 지역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몇 년 전 익산시의 인구 감소 원인을 분석한 결과로 고효율의 일자리가 없으며 저임금 근로 환경과 노동 위주 근로 여건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와 인구 주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익산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물류, 수송 비용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관과 연결되는 육상교통의 관문으로 익산 제3 일반 산업단지에서 충남 연무 IC까지 총 연장 11.9km, 총 20m 규모로 연결되는 사업이며 지난 2010년부터 국비 809억, 도비 27억, 시비 768억 등 총 사업비 1,604억 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국비 809억, 도비 27억, 시비 117억, 총 95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도비는 전액 확보된 데 비해 시비는 2013년까지 67억 원이 확보되었고 2014년과 2015년도에는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으며 올해 겨우 시비 50억 원이 확보되어 5차본 주요 공정인 도로 성토 작업과 교량 2개소를 시공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현재까지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당초 계획인 2017년까지 완료되기 위해서는 시비 651억 6,800만 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대책은 있으신지 그리고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익산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입주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지만 2018년 개최되는 제99일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교통 유충지로서의 익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복되고 번영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것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폐석산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된 바 있는 개발이 종료된 석산을 복구하기 위해 허가된 일반 폐기물 매립장에 장기간 발암물질이 함유된 지정 폐기물이 무단 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 폐기물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지역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관리하는 익산시가 몰랐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더욱이 이 지역은 몇 년 전부터 심한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 문제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과 민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20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비소 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한 광제 17만 1,344톤을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5년간 불법 처리한 전국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으며 익산시 낭산수제 업체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은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익산시 낭산 폐석산의 맹독성 1급 폐배터리, 납축전지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지정 폐기물 3만 5천 톤 덤프트럭으로 환산하면 2,500대 분을 불법 매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환경부와 익산시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발생 폐기물을 허위로 입력하고 시료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장기간 동안 불법 처리했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않는 등 지정 폐기물 관리 감독상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환경행정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폐기물로 배출, 운송, 최종 처리 전 과정을 총괄하는 올바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가 가장 큰 문제지만 익산시와 전라북도 새만금 환경관리청 등 지역사회 관리 감독의 감시망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인원 사명으로 배출자 신고 및 관리 올바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처리업체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고 익산시는 배출에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 일반 폐기물로 신고해 알기 어려웠다고 하지만 폐기물 처리업체를 지도 감독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킨 폐석산 불법 매립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4년 이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 전북도와 익산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침술수 성분 검사를 실시하여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되었음에도 익산시는 관련 법령 위반으로 업체에 경고와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부와 익산시는 지정 폐기물이 무단 매립된 낭산 폐석산에 대한 철저한 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원상 복구 작업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 매립한 폐석산의 침수수로 인해 법정 기준치의 17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폐석산 주변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1차 피해뿐만 아니라 침수수로 인한 지하수역 오염에 따른 지하수 음용의 문제 등 2차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님께서는 지난 6일 낭산 면사무소에서 열린 낭산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 시 대책위에서 신규 허가한 폐기물 재활용 및 폐석산 매립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대책을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등 8가지 사항을 요구하였고 시장님께서는 대책을 약속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주민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8개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폐석산 복구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2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석산 개발 및 복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한 정책 결정을 해 주시길 간곡히 요구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현식 의원님 질문상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분양률 인상 방안 그리고 이제 진입도로 확보 대책 종합적으로 걱정을 하시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산업단지 분양은 현재 투자 협약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셨듯이 75.7%지만은 실제 분양계약 체결한 기준으로 보면 44.5%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한 5% 정도가 이제 분양 계약률은 올라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MOU만 체결을 하고 지금까지 분양 계약하지 않은 업체들만 저희들이 끌어들이더라도 분양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분양 계약을 그 MOU를 체결한 기업들을 저희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가급적이면은 MOU 맺은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유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제3산단 MOU를 맺은 기업들은 다른 지역 MOU 기업들보다도 신뢰수가 상당히 높은 투자 의향이 많이 있는 기업들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 염려하신 대로 이 기업들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하면은 당분간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분양률이 그 MOU 체결 협약 비율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단 진입도로 뭐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한테는 큰 숙제입니다. 어렵지만은 저희들이 꼭 넘어야 될 산이고요. 그것은 그 말씀하셨듯이 집행부나 시장 한두 명의 그 힘으로 들 일은 아니고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 의원님들,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 생각하고 제가 앞장서서 이 문제는 제가 그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좀 전에 답변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이 인구 감소를 걱정을 하시면서 전에 제가 그 인구 감소 원인 분석을 고효율로 일자리가 없으며 저임금 근로 환경과 노동 위주의 근로 여건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느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철학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이라도 제 철학은 이렇지 않다. 노동 집약성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지역 일자리가 해결이 됩니다. 기술 집약도가 높은, 자본 집약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 사실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비판을 많이 했었죠. 대기업들이 실속이 없다. 결국은 자본 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또 기술 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고용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제 주장을 하고 다 했는데 전혀 정반대의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진위 파악은 정확히 못하고 있고요. 인구 증가 대책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30만 무너지면은 정말 우리 시민의 자존심은 물론 우리 시민들 억장이 무너지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총력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상당히 의식화가 돼서 정말 열심히 뜹니다.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주민등록 옮긴 것만 해도 500명 가까이 됩니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공무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전 시민운동을 한번 확산해 볼 생각입니다. 시민들한테 호소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조만간 세미나나 포럼 같은 것을 해서 시민들 의견을 좀 듣고 또 시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고 해서 사실상 이게 그 인구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는 건 맞습니다. 우리 산업단지가 완전히 채워지고 KTX 역세권 개발이 되고 또 그 뭐 세계 문화유산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은 당연히 인구는 늘어나는데 거기 가기까지 단기적인 대책이 사실은 우리 시급하다는 거죠. 그 안에 30만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은 정말 주민들이 정말 절망감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30만 내려가는 것은 저희들이 막자 해서 저희들이 좀 총력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셔서 만나시는 사람들마다 좀 주소 옮기기 그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대책은 결국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30일 이상 거주하면은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돼 있는데 옮기지 않으신 분들 그분들 중심으로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의원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폐석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회계 중에 여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심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꿈만 같고 실감이 되지 않고 어째서 이 정도 되기까지 우리 지역사회가 이것을 방치를 했는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민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공동 책임감을 깊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잘 수습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일은 벌어졌고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한으로 가도록 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낭삼면에서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회의를 할 때 8가지 사항 제시를 했고 저는 그걸 전폭적으로 수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는 해야 해답이 나온다. 종전과 같이 관이 앞장서 가지고 관 주도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보면은 저는 바로 교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최근에 담당 국장을 바꾸면서 국장한테 부탁했던 것이 당신은 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할 일은 오로지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한편이 돼야 이게 해답이 나오는 것이지 절대 주민들 등 돌린 상태에서는 우리는 해답이
절대 없습니다.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 해결하도록 하고 거기에 우리 행정이 힘을 합하고 지역 정치권 힘을 합해서 근본적인 이제 문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전수조사 하셨고 특히 지금 근본적인 대책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우리 전 시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비수가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이제 확인이 되었고 그것도 기준치보다 많이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저희가 전문 기술적으로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대로 전부 다 파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 파내려면은 지정 폐기물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 비용이 얼마가 든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그 방법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전문가 기술을 그 자문을 받아보니까 또 무해와 방식이라는 것도 있다고는 그래요. 그대로 두고 차광막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희석을 시켜가지고 그 비소를 뭐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다. 이거 한 예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꼭 파내는 방식만이 절대적인 방식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기술적인 진단은 저희가 완전히 못 받았습니다. 이거 전문가들은 자기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만 이렇게 이 정도로 그 자문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이게 주민들의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침출수는 비소 성분이 많이 나왔지만은 하천수는 비소 성분이 이렇게 기준치 이상을 넘지 않게 아주 극소량이 검출이 됐고, 지하수는 단 극소량도 검출되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됐다는 거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거기에 대한 차광시설 차수막 시설을 해서 지금 응급조치를 지금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응급조치를 이렇게 하는데 우선 뭐 2억 몇천만 원 든다고 그래서 그 업조처하고 저희가 그 합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약속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제 응급조치는 저희가 하지만은 궁극적인 책임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사태 수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환경부한테 우리 요구를 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단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고 우리 정치권의 힘이 필요하고 시의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머리띠라도 두르고 앉으면 삭발이라도 할 생각하고 결연하게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음용 대책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아직 지하수가 오염은 안 됐지만은 그래도 주민들은 불안해서 지하수를 먹지 못하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상수도를 놔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지만은 그 전까지 상수도가 놔지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생수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리터씩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농가들 61농가가 되는데 그 농가대에서 매일 생수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 수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을 반영을 하면은 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의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예비비라도 지금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민들 그 8가지 그 요구 사항 그것은 제가 그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폭적으로 다 수용을 합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수용을 합니다. 주민들 말씀하셨듯이 이게 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대로 따랐을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래도 주민대책위원회가 얼마 전에 구성이 됐죠. 그래서 7월 27일 날 종합대책을 저희도 수립해가지고 종합대책을 그때 확정시키기로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전문가 의견을 그 자문을 받아서 종합대책을 만들어내면은 그대로 이제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어서 대책을 체계적으로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아까 질문 것 중에서 그 제3산단, 4산단 분양률, 분양대금 납부 현황, 상환한 지방채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는데, 그건 제 질문을 답변을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제3, 4산단, 거기에 지방채 특별유계 기금에서 총 2,600억 투자를 했죠. 그래서, 지금 그 하멸 3기 낭산 일원에 329만 평방미터 약 100만 평 정도 산업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분양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4.5%, 분양 대금은 1,172억 원을 저희들이 그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했다는 지방채는 총 1,464억이었었는데, 그동안 410억 원을 갚아서 현재 남은 것은 1,053억입니다. 하여튼 신속한 분양을 통해서 지방채 문제도 저희들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